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안 써지죠. 푸는 방법도 알겠는데 안 풀어지고 그러죠. 그 백신 주사 맞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 주사.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제가 지금 모의고사 본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시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이 과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신 이유가 뭐냐면 5회 때 우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는 제가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봤거든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5회 때 이제 보시는데 이름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한송호 평가사라고 있습니다. 한송호 씨라고. 67년생인데 시험을 그때 9월 중순인가 9월 초인가 봤는데 5월 달에 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학원 간 거예요, 지금.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수업 듣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1회, 2회, 처음에 두 번, 세 번은, 한 번, 두 번은 시험 보는데 답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세 번째부터 어느 정도 쓰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용히 가갖고 합격하시겠는데요? 그랬어, 제가. 내가 진짜 합격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보시면 이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전혀 쫄지 마시고 차가차가 지금 8번 시험이 있습니다. 8번 동안에 발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오미자 과거 수학량, 평년 수학량 구하는 거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니까 오미자죠, 오미자. 예, 2021년 평년 수학량을 구하시고 있습니다. 산전된 각 수학량을 소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요. 5점짜리입니다. 이게 5점짜리인데 이게 그래도 4회 때, 5회 때 기출된 것보다는 어려워요. 여기가 지금. 자, 보시면 일단 가입한 것만 보시면 되죠. 일단은 여러분 과거 수학량도 구하셔야 되잖아요. 과거 수학량. 오미자는 과거 수학량 구하는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죠? 1번 한번 적어 보시게요. 한번 저랑. 얘보다 큰 경우죠? 어떻게 돼? 그러면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평년 수학량의 50%. 이런 경우는 사고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없다, 무사고일 때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표준 수학량의 두 개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가 되는 거죠. 1.1배를 해주는 거죠. 단 복포도하고 복숭아는 어떻게 돼요? 사고 없을 때는 착과수에다가 조사 착과수에다가 평균 과중을 곱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수학량을 구해서 오미자 같은 경우는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게 기본형이죠. 기본형. 자, A 플러스 B 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입니다. 이거 아까 헷갈리시고 D분의 C로 계산했는데 D가 안 나오니까 잘못 계산 안 되신 분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A는 뭐예요? A. 네, 과거 수학량 평균. B는요. 표준 수학량 평균이죠. 표준 수학량 평균. C는 가입하는 애 표준 수학량 가시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는데 요거
옆에다 1번 문제 옆에다 바로 써버렸어요. 보충교재 47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요거 말씀드린 보충교재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제가 문제 풀실 때 적어드릴 거예요. 이게 보시고 공부하실 때 그 바로바로 보시라고. 자, 이때 한꺼번에 다 정리 또 할 거니까. 자, 이때 A의 과거 수학량 평균을 구할 때 5년간 3년 이상 할 때 3년은 연속 3년이 아니에요. 5년간 3번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3번 이상. 3년 이상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최저가 한 개 제외하고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었어요, 이게? 자, 밤, 감귤, 대추, 호두, 봄감자, 고랭지 감자, 또 고구마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호두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수학량 평균 내실 때는 하나 빼시면 안 돼요. 가입한 연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가입한 연도. 그 다음에 조심하실 가입하는 애 표준 수학량은 우리가 구하는 평년 수학량 그 연도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2021년 거 평년 수학량이면 뭐 어떤 거예요? 2021년 거 표준 수학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 과거 수학량을 구하러 가보시게요. 2016, 7, 8년도 보죠. 8년도. 자, 평년 수학 3,300이고요. 조사 수학이 2,790입니다. 그러면 평년 수학량 50%보다 2,790이 더 크죠?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2,790. 차근차근 가시게요. 2020년인가요? 2020년. 보니까 가입은 했는데 조사가 안 돼 있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고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때는 평년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의 큰 값의 1.1배를 하셔야 되니까 얼마 나오시냐면 3210의 1.1이죠. 3531이 나오십니다. 3531kg.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제. A값. 2790 플러스 3500 나누기 얼마 하셔야 돼?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3160.5 3160.5 해서 3161kg이고요. 자, B는 표준수학량 평균이니까 표준수학량 가입한 거 3300, 3150 하시면 됩니다. 3300 플러스 3150 나누기 2. 그러시면 3225입니다. 3225kg. C는요. 밑에 보니까 2021년 표준수학 3100으로 되어 있죠? 3100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네요. 3년 이상이 2년이죠? 지금 두 번 했죠? 두 번이니까 그냥 3161 플러스 B가 3225 마이너스 3100 1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2 B분의 C 그러면 3225분의 3100 그러면 3075.333 나가요. 3075.333 나가시니까 3075kg이 되네요. 자, 2번 문제는요. 2번은 이게 보충교재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 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 2가 나온 게 아니라 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단호박부터 나오거든요. 단호박부터 복습하실 때 항상 단호박부터 나머지 거 복습하시라고 해드린 거고요. 지금 2번 문제는 올해 7회 업무방법서
새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호두, 팥, 보리, 시금치, 살구. 그래서 호두는 호발, 수구 했죠? 예, 근데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팥 조심하십시오. 팥이 11월 13일이 있죠. 콩하고 똑같이 생각하셔가지고 11월 30일 적으시면 안 돼요. 11월 13일. 보리는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보계수육해서요. 시금치 파종 완료 입사 시 시작해 최초 수확 시점인데 얘가 1월 15일만 적으신 분 꽤 되시더라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꽤 되시신가요? 전부 다 1월 15일 적으신 것 같아요. 이듬해입니다. 이듬해. 그래서 요 시금치는 조심하세요. 이듬해 1월 15일이다. 이제 나오면 이제 안 틀리시겠죠? 예. 살구는 살개 수치인데 그 칠자가 7월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뭐 팥하고 시금치, 그 다음에 살구 조심하십시오. 팥은 11월 13일, 시금치는 이듬해 1월 15일, 그 다음에 살구는요 7월 20일 하시면 되고요. 보리 보시면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지금 수학기 종료 시점 끝났는데 6월 30일 초과할 수 없죠. 이게 똑같은 게 지금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마늘, 양파, 밀, 그 다음에 요 보리 냈으면 좋겠어요. 내면 우리만 안 헷갈리고 맞추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거 내버리냐, 4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 푸실 때 헷갈려 온다니까요. 진짜 맞나 한다니까요. 맞게 하시고 보통.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업무 방법서요. 업무 방법서 15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15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일단 적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15페이지 있습니다.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투 과수 상품에서는 제가 지금 앞에 제가 문제에다가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기출된 표현입니다. 기출된 표현. 그리고 얘를 이제 아마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하면 농작물 재배보험 및 가축 재배보험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하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 시 적용되는 보장비로 대한 내용이다. 괄호 1에 동그라미 1과 3에 알맞은 내용을 쓰고 괄호 2에 물음에 답하시고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뭐 지급 시 가입 가격의 50 또는 얼마예요? 70. 이거는 순서 바뀌어도 돼요. 50, 70, 70, 50이 되는데 아니 동그라미 1번을 못 쓰시면 안 되지. 왜 답이 있는데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동그라미 1번을 못 쓰시는 분 계시더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착과 감소 보험금 쓰셔야 돼요. 그렇죠. 답이 있죠. 예. 예. 그런다니까요. 사람. 시험 보시다 보면 그런다니까. 괄호 2번에 가입 자격에 대해 쓰시고 있습니다. 가입 자격 50%는 임의 선택 가능. 그 다음에 70% 조심하세요. 혹시 이게 다 외우시면 이거라도 외우세요.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 이 과수원을 농지 쓰시면 안 돼요. 농가 쓰시면 안 돼요. 뭘로 쓰셔야 돼요? 과수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과수원으로 적과전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없는 과수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손해율이 100% 이하인가 그로 바뀔 겁니다. 이게 2021년에는 바뀌었어요. 손해율이 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 조건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우리 과수 사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걸. 너무 가혹하다. 조건 자체가. 그래가지고 조건은 손해율이 100%인가 그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보실 때 이거 바뀐 모습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이에요? 올 합격하셔야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4번은 보충교재요. 페이지 38에 있습니다. 제가 인수제한 수령 다 정리해드렸죠? 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가시게요, 여러분들. 38페이지 좀 봐보세요.
자, 38페이지 보시면 위에 거 말고요. 이 업무방법서 기준 정리 마시고 밑에 가입연도 기준 정리 있죠? 네, 그거 보시면 자, 여기서 2년 만감류 고적 있고요. 3년짜리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포도, 복숭아, 오디, 참다래. 포도, 복숭아, 오디, 참다래. 4년을 보시면 유자, 무화과, 대추. 유자, 무화과, 대추. 그 다음에 5년을 보시면 밤하고 매실하고 살구. 자, 6년은 자두, 7년은 차, 8년은 호두 갑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러면 나머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했을 때 밀식은 3년, 4년, 5년 그렇게 하죠. 반밀식 4년, 일반 재배 5년, 그 다음에 배는요 3년,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5년. 자, 귤로 가시면 감귤로 가시면 온주, 밀감류, 만감류, 제식은 4년, 만감류, 고접은 2년. 그것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기타를 보시면 자, 오미자 보시면요.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게요.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시게요. 이 오미자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간폭이 두꺼워져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왜 그래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삭벌 3년차 이상, 머리를 갖다가 삭발한 지 3년 이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이. 머리가 너무 길다 그 말입니다, 얘가 지금.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야기, 그 의미고. 자,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 얘를요, 시험 낼 때 앞뒤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식묘 4년차, 삭벌 3년차예요. 잘 구별하셔야 되고. 복분자 보시면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입니다. 얘를 단순하게 써라고 하면 그냥 써야 되는데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이게 인수제한 수령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우리 복분자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그 표준 결과모지수 있죠. 일단 하실 거예요. 표준 결과모지수가 5개가 있고 4개가 있어요. 5개 한번 봐보시 5개. 얘는 2년에서 4년이고 4개는요.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럼 2년, 10년 이 사이에만 들어오면 인수 가능이고 이 벗어나면 뭐예요? 인수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인삼을 보시면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의 인삼이 인수 제한이죠.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2년부터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 똑같은 게 어딨냐? 인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찾아보세요. 나중에 인삼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인삼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 표준 분량에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면 2년부터 5년까지 나와 있어요. 2년부터 5년까지. 이거 그냥 가입 연도 기준이니까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5번. 아, 이제 문제 푸셔야죠.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5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인데 위에다가 숫자를 적어 보시게. 포도 3년, 무화과 4년, 온주밀감 4년, 호두 8년, 매실 5년, 오디는요 3년, 밤 5년, 자두 6년, 만감류 고접 2년입니다. 뭔 말이에요? 다 적어놨죠 지금? 문제 잘 냈죠? 그래서 괄호 1번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몇 년이? 3년 미만은 포도하고 오디.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은 무화과, 온주, 밀감류. 그 다음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5년 미만은 매실하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위에서 적으셔요. 적으셔. 빠진 애들이 있죠. 그럼 빠진 애들은 왜 빠졌을까 하고 이 답이 없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막 집어넣으시라는데 집어넣으시건 바로 이제 아웃이에요.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있는 것만. 5번을 보시면 5번.
5번은 업무 방법서요. 페이지를 두 개를 적어 드릴게요. 12페이지하고 업무 방법서 22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업무 방법서 12페이지의 내용은 이거 잠깐만 져보시고 그 순보험료의 이제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통 50% 지원해 주는데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품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업무 방법서상 뭐냐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하고 벼입니다. 12페이지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고요. 얘가 벼예요. 우리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벼가 나왔죠. 그러면 얘까지 같이 공부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업무 방법서 12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가 자기 부담비율이 10, 15, 20, 30이죠? 10, 15 이렇게만 적을게요. 20, 30이고 얘는요. 10, 15, 20, 30, 40 가잖아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는 이렇게 해서 40을 지원해주고 얘는 50, 얘는 60 이렇게 해서 50, 55, 60 지원해줍니다. 헷갈려요 이게 두 개가.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두 개를.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조사를 나가시면 원장에 자기 부담비율이 적어져 있거든요. 10% 적어졌다, 20% 적어졌다, 뭐 30% 넣으세요. 보통 10% 아니면 20%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보험료 좀 지원 받으셨겠네요. 한 몇 퍼센트 지원 받으셨겠네요. 이제 말을 한마디 건네시고 그러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하냐면 여러분들 그 직불금이라고 아세요? 직불금 벼 나가실 때 직불금이 변동 직불금이 고정 직불금이 막 그러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뭐 전문가적 지식은 말고요. 어느 정도만 발만 살짝 담갔다 오시면 대화하실 때 굉장히 이게 유용합니다. 계약자.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 자, 6번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제일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6번 문제 칠판 좀 지우고 할게요. 제가. 일단 해설은요. 제가 유구에 대한 거니까 유구에 대해서만 해드릴게요. 자, 6번 문제는 업무방법서 페이지 62하고 업무방법서 안에 보충교재죠. 보충교재 페이지 62하고 63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3개월 미만이 있고요. 3개월 이상이 있어요. 이상. 이따가 저랑 이제 보실 겁니다. 이거 페이지를 일단 설명 드리시고. 자,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고, 이렇게 해서 사고란 말이 없으니까 전전월이 되죠. 전전월. 분유, 떼기, 젖소, 수컷 가격입니다.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이고 사고 전전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2개월 미만이거나 3개월 미만인데 이게 질병 관련 사고래요. 그러면 50%만 해줍니다. 3개월 이상으로 가시면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돼 있는데 금액.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죠?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체중을 어디를 보시냐? 뭘 보여야 돼요? 네, 발육표준표.
표를 보시고 얘는요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 몇 올 거 보시면 전전올 거 보셔야 돼요. 전전올 거. 네, 얘는 어떻게 되느냐? 500kg짜리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500kg짜리가 650만 원 간대요. 너무 싸다. 그러면 kg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이 되죠. 그러죠? 이 13,000원이 어디로 가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말입니다. kg당 금액이니까. 체중은 반려 표준표의 그 원령에 따라 가는 거고요. 원령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단,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에 표상 금액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육 평균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 곱하기 얼마? 0.58 한 금액이 1 들어갑니다. 또 단 이렇게 산정했죠.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보험 가액이 이렇게 할게요. 산정된 보험 가액이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과 비교를 해서요. 어떤 거에 큰 거 적으시면 됩니다. 두 개 비교해서. 네, 여기까지가 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산정된 보험 가액이 있죠? 보험 가액 첫 번째 원칙은요.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돼요. 손해액이. 왜 그러냐? 보험 가액 자체가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보험 가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뭐예요? 손해액이 돼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상금. 보상금이 있는 경우 얘가 있으면 보험 가액에서 뭘 빼요? 이용물 처분액하고 보상금을 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액이 돼버립니다. 손해액이. 그러면 이제 이용물 처분액은 뭐냐? 자, 혹시 독출장 발행 전산 자료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냥 있다라고 할게요. 있다, 없다라고 이제 표현해 드릴게요.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육 금액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0.75. 없으면요. 중량에다가 곱하기 지육. 이 지육 가격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이 곱하기 얼마? 0.75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 문제에다가 한꺼번에 다 보시라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시면요. 아마 시험에는 그 조사 내용에 그 출생 연월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출생 연월이 아니라 아마 사고 원령하고 나올 겁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출생 연월이 2020년 8월 20일입니다. 사고 연월일은 2021년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10개월하고 20일 지났죠? 그럴 겁니다. 10개월하고 20일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자, 다시 여기서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사고 원령은 월 미만은 무시.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에서 사고 났죠. 17일, 22일 그렇게 됐다 그러면 몇 개월? 1개월로 봅니다. 1개월로. 그래서 10개월이고요. 10개월을 보니까 반려표준표에 보니까 10개월짜리가
310kg이네. 310kg. 맞죠? 여기다 적게요. 310 곱하기. 자, 산지 가격 적용, 10개월이 사고 연회 7월 10일이 있죠? 7월 10일이니까 몇 월 거 보셔야 돼요? 5월 거. 그러니까 5월 거 보니까 없네요? 그러죠? 그럼 지옥 평균 가격이 19,000원이죠? 19,000원. 여기다가. 없으면 지옥 평균 가격 적으시라 했으니까 19,000원. 곱하기 0.58.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 341만 6,200원입니다. 341만 6,200원. 341만 6,200원인데 이렇게 하고 가려고 보니까 제가 항상 이 말 있죠? 잠깐만요. 이 분유대기 저소수급 가격이 아마 시험 볼 때 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얘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시가 되면 비교하셔야 돼요. 제시가 되면. 시험 보실 때 제시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가시면 되고 있으면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5월 거 보니까 얼마? 450만 원이죠. 얘하고 얼마 비교하셔야 돼요? 450만 원하고 비교해서 답이 얼마? 얘가 되는 겁니다. 보험가격이 이거 돼버려요. 둘 중에 제가 큰 값이라 했죠? 얘하고 얘. 이 산정된 보험가격이 여기니까 둘 중에 큰 값을 비교하시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물 처분액을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당구장 표시해서 자, 지육 금액이라고 전체 고깃덩어리 금액이 다 나왔죠? 250만 원, 보상금이 50만 원 있네. 그러면 300만 원 빼시면 큰일 나고요. 250 곱하기 0.75 하셔야 되겠죠. 얼마 나오냐면 187만 5천 원 나오시네. 187만 5천 원. 7만 5천 원. 그래서 세 번째 손해액은 얼마냐 보니까 여기 450에서요. 여기 187만 5천 원 빼기 50만 원. 50만 원 추가했잖아요. 네. 보상금까지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212만 5천 원이 나오시네. 212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이게 몇 개월 때 죽었나요? 여기가 11개월째 죽었죠? 반려 표준표상 얼마예요? 330kg입니다. 11개월째가 첫 번째 330 곱하기 자 언제 죽었냐? 8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럼 6월 달로 가셔야 되죠? 6월 달에 보니까 전국 산지 평균가가 1,150만 원입니다. 그럼 500kg가 1,150만 원이니까 23,000원이네요. 킬로그램당. 곱하기 얼마? 23,000원 하시면 됩니다. 3,000원. 759만 원 나오시네요. 759만 원. 자, 두 번째 보면 이용물 처분액을 보니까 보상금은 없는데 도체 중량이 무게가 중량이 180g이고 180g이 아니 킬로그램이죠. 지육 가격이 1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용물 처분액을 보면 180 곱하기 19,000원 곱하기 얼마? 0.75 하시면 얼마 나오시냐 보니까 256만 5천원 256만 5천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손해액은요 759만 원에서 256만 5천원 빼면 됩니다. 네, 손해액에서 빼면 이제 502만 5천원 나오시고 502만 5천원. 자, 넘겨보시면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종합위험보장 버섯 상품에서 시설작물 버섯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서술하 씌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혹시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얘를 다 가와 나를 다 적으셔야 돼요. 가와 나를 다 적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한 표고버섯에 한하여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릴 때 그분이 오셨거든요. 여기 아니라 얘를 갖다 디테일하게 이제 이 작년에 UK 시험에 보시면 이 과목에 뭐 실제 결과지수 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지고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모의고사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얘가 보상하는 건지 보상하지 않는 건지 미보상인지 보상인지 다 이제 구별하는 거를 해드렸으니까 그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이대로 이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얘는 지금 잠깐만요. 7번 얘는 업무방법서 256페이지 256페이지 적으시고 8번 같은 경우는 업무방법서 얘가 122페이지 있습니다. 122페이지 8번은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15점짜리 내기가 좀 그럽니다. 예, 내기가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해드렸냐면 좀 구별을 해드시라고요. 여러분들 비가림 시설이 있는 품목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포도하고 참다래하고 대추가 있잖아요. 대추. 근데 포도하고 참다래는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재해로 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추는 보상하는 재해로 시작하지 않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하고 과로하고 화재위험 보장 특약 적어졌습니다. 그 두 개를 좀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비가림 시설이니까 전부 다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외우지 마시고 구별해서 외우시라고. 구별해서. 그거 해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밑에 8번에 정답을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위험 보장 특약으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거 한번 보시고 산정식은 돼 있고요. 자, 나번하고 다번, 나번, 다번까지 잊지 마시고 이건 사족이 아닙니다. 사족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쓰셔야 돼요. 예. 자, 9번을 보시는데 9번은 이제 보충교재 보시면 40페이지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충교재 4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 맞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맞으신 분도 계신데 양파 한번 가보시게. 양파. 자, 일단 보충교재 확인할 거예요. 저랑에 40페이지 확인할 건데 가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파는 23,000 전부 다 시바르입니다. 23,000주 미만 40,000주 초과. 자, 옥수수는요. 자, 제식 간격이 있다 했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식 간격이 있는데 거기 하나 심으면 1주 재배, 두 개 심으면 2주 재배. 1주 재배는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가 인수 제한이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요.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 2주 재배는요.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마늘은요. 3만 주입니다. 여기 3만 주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3만 주 심리 아니에요. 3만 주가 최저 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장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마늘조사나 양파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마늘조사 가시면 원장 받아보시면 시바르당 7만 주, 8만 주 심어져 있고요. 적다 그러면 한 5만 주 심어져 있습니다. 시바르당. 3만 주보다 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을 감자는 4,000주죠. 양배추는 평당
8, 9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고요. 대파는요. 시바르당 15,000주입니다. 고랭지 감자는 3,500주. 봄감자 4,000주. 그 다음에 콩 보시면요. 콩은 적정 출현 개체수.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제식 밀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적정 출현 개체수는 제식 밀도가 아닌데 출제자가 낸다 그러면 우리는 풀어내야 되니까. 적정 출현 개체수가 제곱미터당 10개체. 근데 제주 지역 3파 15개체입니다. 15개체.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40페이지, 보충교재 40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셔야 되니까. 다 내드렸네, 그러면. 시험이 다 있네요, 거기가. 예. 자, 그러면 콩. 10개체인데 제주 지역 3파는 15개체다. 양파 23,000주 미만 40,000주 초과다. 마늘은 30,000주 미만이다. 가을 감자 4,000주 미만. 그 다음 옥수수 1주 재배, 2주 재배가 있습니다. 1주 재배, 2주 재배. 그 다음에 양배추 평당 몇 구예요? 8, 9 미만. 봄 감자 4,000주 미만 안 되고요. 고구마 4,000주. 대파 15,000주. 고랭지 감자 3,500주. 시설 작물은 시험 보기 전에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400원, 600원, 1,000원, 1,500원, 3,000원, 5,000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대파가 거기도 15,000원 돼 있죠? 15,000주. 예. 쪽파는 18,000원. 예. 국화 3만, 상추 4만, 부추 62,500원. 시금치 10만원. 뽀빠이 파사 나갔네요, 그러면. 자, 일단 보시고. 그러면 양파가 보니까 바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식 밀도가 시바르당 3만 주래요. 23,000주와 4만 주 사이에 들어왔죠? 동그라미. 옥수수는 일주제미인데 경상북도입니다.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 인수제한이 4,000주 들어왔으면 괜찮죠? 동그라미. 마늘 제식 밀도가 시바르당 4만 주래요. 괜찮죠? 동그라미. 가을 감자 제식 밀도가 해보니까 얼마예요? 3,500주래요. X가 되겠죠. 맞죠? X. 인수 불가니까. 양배추 제식미터 평당 6구래요. 그러면 X. 6번 조심하세요, 이거. 제식밀도가 시바르당 18,000주. 뭐예요, 그러면? X 하시면 안 돼요. 15,000주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X 하시면, 이거 X 하시면 계실 거예요, 이거. 고랭지 감자 보시면, 동그라미입니다, 6번에. 고랭지 감자는 3,500주 이상만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몇 주에 4,000주니까 동그라미. 봄감자는 4,000주 넣어야 되는데 안 넘었으니까 X. 콩을 보니까 제주 지역 3파 적정 출현 개체수가 제곱미터당 15개체인데 얼마예요? 10개체니까 X.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10번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0번 문제는, 자, 10번 문제는 우리 업무 방법서 페이지 277입니다. 277. 자, 종합위험보장 미일 상품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려고 한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산정식, 지급 효과, 지급 조건,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쓰시오 있습니다. 자, 1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한 경우 다 쓰셨을 거예요. 그까지. 근데 2번에 지급 보험금 산정식을 써라 있는데, 자, 2번 요때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금 산정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이 있죠. 그래서 보험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가입 금액 곱하기 45%. 얘는요, 가입 금액 곱하기 40%, 42%. 2%. 얘는 가입금액 곱하기 40%. 얘는 가입금액 곱하기 35%. 얘는 가입금액 곱하기 30%. 이 문제는요, 3회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벼에 보시면 벼에 보험금 5가지가 있죠. 2양 집합불능보험금, 제2양 재집합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그 다음에 수학감소보험금까지 있는데 거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지급 사유 다 쓰고 다 쓰라 했어요. 정말 단순 문제 낸 거죠. 이거를 다 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자기 부담비율이 20%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쓰셔야 돼요? 얘만 쓰셔야 돼요? 얘만 쓰셔야 돼요. 얘 쓰셔가지고 진짜로 얘 다 쓰셨는데 15점 다 날아가신 분들 겁나 많아요. 3회시간에 진짜로. 여기 다 써갖고 얘만 쓰라 했는데 얘 다. 그 문제 보시면 괄호하고 계약자 선택한 자기 부담비율이 얼마래요? 20%죠? 그럼 답을 어떤 것만 쓰셔야 돼요? 얘만 쓰셔야 돼요. 얘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급 효과. 이거는 지금 지급 효과, 지급 조건, 지급 불가 사유는 이제 저랑 공부하실 때 맞는 말이라겠죠? 혹시라도 출제자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자, 지급 효과를 보시면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하고 해당 농지 계약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수학감소보험금 미지급하고 돼 있잖아 지금. 자, 이 부분은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답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3번에 보시면 쭉 가가지고 이제 수학 감소 보험금 미지급입니다. 왜 미지급이냐? 이 농장 경작불능이니까 아예 이제 싹 밀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아예 수확물 자체,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그래. 계약서 자체 소멸됐으니까. 수확감소 보험금 못 짓죠. 안 나가죠. 그런데 얘를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콩이라고 나왔어요. 콩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콩으로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을 수학 감소 보험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뭐 외웠을 거예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수익 감소 보험금 미지급을 쓰셔야 돼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이해되셨죠? 만약에 문제가 수익 감소 보장 콩으로 나왔다. 그럼 뭘 쓰셔야 된다고 했다가 나머지 내용 다 똑같아요. 괄호하고 여기다 수익 감소 보험금 미지급을 적으셔야 된다고. 자, 이제 다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시고 동영상 보신 분들 아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문제 다 푸시고 어쨌든 오픈북 테스트 오픈북으로 보셨 계시지만 다 푸시고 하셨는데 동영상 보신 분들 혹시라도 그러지 마세요. 문제 풀다가 못 풀겠다 싶어가지고 에이 그냥 해설만 듣지 해설지만 받아보시고 가셔버리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해설 강의만 듣지 않고 바로 문제 오신 분 계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푸셔야 됩니다. 시간 잡으시고 긁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잠깐만요. 뒤에 보시면 오디하고 복분자에 대해서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거 이제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